쇼핑을 하고 가족끼리 외식을 즐깁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 여행을 갑니다.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을 수 있고 질병, 노령, 실업 등 위험에 직면한 국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사 100년을 뒤돌아보면 나라를 빼앗겨 식민 지배 생활을 했었고 해방 후 불과 5년 만에 유사일의 민족 최고의 참화인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가 있었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릅니다. 전후 1세대 베이비붐의 탄생과 함께 보릿고개라는 굶주림의 시간을 견뎌내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모순의 역사 속에 희생을 감내하며 이룬 오늘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지난 100년의 시간은 그 이전 수만 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가파른 문명의 발달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IT 기술 개발과 인터넷의 확산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문명을 창출했지만 전쟁과 기아, 난민,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과제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이슈 중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소득의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떤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그래프를 하나 소개합니다. 1972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 미국의 실제 GDP와 실질 임금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제가 350% 성장하는 동안 실질 임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불평등, 불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라 지적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질임금은 2.3% 감소했고 같은 기간 노동 생산성은 9.8% 증가했습니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의 GDP 성장 곡선과 국가별 실질임금 추이를 보면 앞서 보여드린 미국의 그래프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역시도 빈익빈 부익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소득의 불균형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년 임단협 시즌이면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던 것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료 수업이나 원만한 타결로 노사 양측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 불균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거두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불균형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실질 임금은 그대로인데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갔느냐, 소수 엘리트 그룹이 가져간 것 아니냐 하는 걸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시각이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에야 노동에 참여한 머릿수가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성장에 따른 기여분에 대한 농공행상을 달리 보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을 촉발시킨 주된 동력은 자본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기수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동자가 기여할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기여분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 늘어나는 투입 자본과 마케팅,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은 이미 계량화되어 분석 보고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노동자 없이 로봇만으로 생산 공장을 꾸려간다면 노동자의 기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과실은 단지 경제적 성과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발전과 성장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7, 80년 전 우리 부모 세대의 관심은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자식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생존 자체가 목적이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이 자본의 축적을 불러온다는 것과 함께 실제 참여 구성원들과 그 가족 등의 공동체에게 시간의 잉여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집신이나 새끼를 꼬아야 하는 시간에서 1차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가족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지 않는 한 자본의 축적과는 달리 쇠습되지 않습니다. 그저 있었던 사실조차 없는 듯 사라질 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용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성장부에 대한 기여도와 소득 불균형을 이야기하다 시간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실질임금이 그대로이거나 혹은 내려가는 동안 경제는 3배 넘게 성장했고, 그 성장분이 소수에게 집중된 것에 대한 견해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나마 그 성장분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따져보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돈도 시간도 다 가져갔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대로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작용하면 새롭게 일어나는 혁신의 바람이 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성장의 과실은 크지만 정작 노동자의 몫은 작다고들 합니다. 이미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기여는 점점 자본과 지식 정보의 몫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 자본이 축적되는 것은 자본가의 몫이지 노동자의 몫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임금 곡선과 경제성장의 곡선 사이에 벌어지는 여백은 노동자에게 허락된 시간의 잉여입니다. 일하고 월급 받아 가족 부양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일을 하는 한 노동입니다. 허락된 시간의 잉여는 없습니다. 힐링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노동을 위한 정비의 시간이 있을 뿐이지요. 빈익빈 부익부를 느꼈다면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차원에서 만져봐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서 집단성을 띤 이름의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본질적인 개인, 나에 대해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쁨, 보람, 행복, 만족 등 정서적인 본성을 지닌 나라는 인간의 노동만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왔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 그 우수성을 찾기 위해서 잉여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봅니다. 노동을 통해 성장을 이루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소득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진정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등 여러 이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프의 여백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기여분에 따른 배분만 하면 됩니다.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때 우리는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본질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여백은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시간의 잉여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부터 행복하기가 먼저입니다. 잉여 시간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높아진 시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나의 노력이 사회에 좀 더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이웃, 힐남보다는 격려와 칭찬하는 마음, 찾아보면 이웃이나 사회 안에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가 만드는 행복입니다. 나의 시선이 언제나 이웃을 위한, 사회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높은 곳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